안녕하십니까. 벤틀리 시스템즈 정우상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은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업데이트 2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2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산출물 관리 속도를 높이고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문서 전송을 위한 문서 배포 매트릭스라는 게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 배포 매트릭스는 프로젝트 팀이 표준 품질 보증 계획을 정의하고 시행하며 특정 문서가 항상 특정 작업에 대해 특정 수신자에게 전송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새 문서 전송을 만들 때 사용자는 미리 정의된 배포 규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필요한 수신자를 자동으로 채우고 잠그고 최대 응답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또한 문서 속성 유효성 검사를 통해 선택한 배포 규칙에 따라 유효한 문서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이 문서 배포 매트릭스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 세팅 페이지에서 새로운 메뉴인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템플릿 파일 링크가 있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샘플 템플릿 파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 파일은 대부분 비어 있지만 여기에 샘플로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럼은 패키지 퍼포즈가 입력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생성된 패키지에서 복사되는 항목들의 컬럼이 존재합니다. 다시 웹페이지로 돌아가서 여기 퍼포즈 메뉴를 선택해 보면 각 항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메뉴에도 우리가 사용할 어트리뷰트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는 이런 설정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즉, 이 항목들이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participants, purpose, attribute를 설정하고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를 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리 작성된 디스트리뷰션 매트릭스를 업로드를 통해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잘못 작성된 템플릿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로딩이 완료되면 밸리데이션 페일드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 항목 중 하나를 살펴보면 파티시펀츠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에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이제 정상적인 템플릿을 업로딩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바로 적용이 됨을 화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탭을 통해 언제 어떤 템플릿이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와이즈 익스플로러에서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한 후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 메뉴를 선택한 후 버전 락이 안 됐다는 메뉴가 나오고요. yes 누르고, 자, 지금 파일들이 패키지에 들어간 파일들이 리스트업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너럴 탭에서 트랜스미터 생성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디스트리뷰션 룰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성이 되었으며 방금 전 업로드한 템플릿에서 정의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케줄을 정의하고 트랜스미터 이슈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패키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슈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커버시트 등을 포함해서 패키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패키지는 프로젝트와이즈 익스플로러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트랜스미터를 선택하면 디스트리뷰션 룰을 통해 기존에 정의한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웹에서 새로운 트랜스미터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너럴 탭에 디스트리뷰션 룰즈라는 항목이 새로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서브젝트, 퍼포즈,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룰을 선택을 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이제 웹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젝트 및 산출물 상태의 가시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프로젝트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에서 전송된 혹은 수신된 문서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프로젝트와이즈 프로젝트 성과 대시보드에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는 문서 수발신에 대한 응답 요약 차트, 상세한 수신 문서 검토 상태 보고서, 또 이런 보고서들을 엑셀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포털 페이지에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 서비스 옆에 프로젝트 와이즈 프로젝트 퍼포먼스 대시보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경우 턴온 버튼을 눌러 활성화를 시킵니다. 여기 샘플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대시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발신된 문서들, 리젝트된 문서들의 정보를 날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사이클에 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슈된 발신 문서들에 대해 이슈 날짜보다 늦춰진 것들 혹은 제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추한 발신 문서들 또한 파이 차트에서 진행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넘어가 응답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6개 패키지가 보내졌고 4개의 패키지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기 위해 클릭해서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확장해서 전체 패키지 중 몇 개가 평균 얼마의 시간 동안 응답 기한을 넘겼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특정 사용자가 어떤 문서를 얼마나 늦게 회신했는지 등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문서 수발신에 대한 응답 요약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로 특정 패키지를 하나 선택해보죠.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특정 사용자의 응답에 대해 요약 차트 페이지로 이동하면 파이 차트 형태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서 각각에 대한 응답 현황을 리스트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한 수신 문서 검토 상태 보고서 기능입니다. 우측의 메뉴 혹은 지급 메뉴를 통해 자세한 검토 사항을 볼 수가 있으며 나를 할당한 검토 문서 혹은 할당한 검토자의 검토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리포트는 포털에서 쉽게 뽑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와이즈 익스플로러에서도 마찬가지로 엑셀로 리포트를 뽑을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와이즈 익스플로러의 일반적인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즉 들어오는 패키지와 보내는 패키지 목록이 확장되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게 됐고, 또한 모든 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키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패키지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었고, 또한 패키지를 보관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인커밍, 아웃고잉 리스트에서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밍 리스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표준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누가 무엇을 보냈는지에 대한 샌더 및 샌더 패키지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웃고잉 리스트에는 리시피언트 항목에 보낸 사람들의 전체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퀵서치 기능을 살펴보죠. 유스티나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리포트에서 유스티나가 보낸 패키지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시모나로 검색을 하면 마찬가지로 시모나가 보낸 패키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검색 재사용에 대한 기능입니다. 에리어 678에 속하는 패키지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쿼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라는 항목에서 저장할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할 항목의 이름을 저장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저장된 쿼리가 트리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필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나에게만 보내진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결과 리스트에 나에게만 보내진 패키지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 리스트로 돌아가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어 리콜된 패키지는 아카이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시킨 아이템들은 All plus Archived Item이라는 필터를 통해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카이브된 패키지는 리스트에서 안 보이게 됩니다. 리스트에서 원하는 패키지를 직접 선택해서 바로 아카이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이브된 아이템들은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All plus Archived Items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Archived 패키지라는 상태에 두 개의 패키지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아카이브를 했다면 메뉴에서 아카이브된 패키지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및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의 설정 구성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 사용 권한을 관리를 할 때 프로젝트 와이즈 사용자 그룹 및 사용자 목록에 대해서 향상된 지원을 합니다. 또한 조인트 벤처 유형의 프로젝트 및 다른 조직의 사용자가 단일팀으로 함께 작업해야 하는 기타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조인트 벤처 팀은 프로젝트 와이즈 익스플로러 클라이언트에서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발신 문서 초안 작성 중 외부 사용자를 즉시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었고, 또 벤틀리 사용자가 아닌 조직의 외부 사용자를 위한 셀프 서비스 인스턴스 온 IMS 등록이 포함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와이즈 사용자 그룹 및 사용자 목록에 대해 향상된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의 세팅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세팅창에서 현재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사용자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색상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리만타스, 시모나, 벤틀리 시스템 그룹 사용자들은 자동으로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개선사항은 조인트 벤처 유형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메일 도메인을 가진 사용자들도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리만타스, 시모나처럼 벤틀리 이메일과 다른 조직의 도메인을 가진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용자들에게도 권한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휘구 화이트 리스트에 리시버 패키지 권한을 주고 지노14 역시 리시버 패키지 그리고 이슈 패키지 권한을 주겠습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다른 이메일 도메인이기 때문에 알림창을 띱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인트 벤처 사용자들에게도 내부 사용자와 같이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스 버튼을 누르면 액세스 가능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출시된 프로젝트 와이즈 딜리버러블 매니지먼트 업데이트 2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